혼자 살면 월 228만원, 둘이 살면 389만원, 셋이 살면 503만원, 넷이 살면 617만원. 누구 월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보다 월 수입이 적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야 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바로 통합되는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인데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계층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세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국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높여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게 해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까지 월요일의 지식 맛집 월요지식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분양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 후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언제부터 도입되었을까요?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은 바로 대한주택공사가 1971년 건설한 개봉동의 개봉주공아파트인데요. 초기엔 분양가가 부담되어 분양에 실패했지만 이후 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이 탄생해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럼 그 시작은 뜻밖의 공공임대주택이었네요. 그 후 1980년대부터 주택 공급 역량 강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숫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88년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서민용 주택이 90만호 공급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0년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정권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시행되며 연평균 10만호 수준으로 공급되다가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까지 약 332만호가 공급되었습니다. 복잡하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끝까지 한 번만 봐주세요. 아무튼 다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과 전용 면적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공공임대주택의 60%를 차지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최장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주택 규모는 40제곱미터 이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임대주택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약 31만호가 공급되어 공공임대주택 중 두 번째로 공급이 많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급이 가장 많은 임대주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제일 많은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거주 면적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며 5,60제곱미터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소득 70% 이하에게, 60제곱미터 초과는 100% 이하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자 선정 시 청약 가점제와 유사한 가감점 제도가 존재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에서 8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52만호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행복주택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제외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이 입주 대상입니다. 거주면적은 전용면적 45제곱미터로 소형이며 임대료는 6에서 80% 사이로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대 거주기간 역시 대학생 및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가 20년으로 모두 다릅니다. 행복주택은 15,866호로 공공임대주택 전체의 1%를 차지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1998년에 도입된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2013년에 도입된 행복주택까지 각각의 도입 시기만큼 운영 과정에서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공무원분들도 헷갈린다고 할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 자격도 단순화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앞에 복잡했던 뭔가가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으셨나요? 자, 그럼 뭐가 어떻게 통합될 계획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입주 자격, 임대료 거주 면적, 거주 기간 등 제도 절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상이했던 입주 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했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던 임대료 기준도 소득 수준으로 변경되어 앞으로는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 계층은 시세의 35%, 일반 계층은 시세의 65에서 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로 차별 책정됩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반대로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 면적도 마련됐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8제곱미터, 1에서 2인은 26제곱미터, 2에서 3인은 36제곱미터, 3에서 4인은 46제곱미터, 4인 이상은 56제곱미터로 설정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거주기간도 청년과 신혼은 6에서 10년, 고령자와 수급자 등은 희망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단순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 마련 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2022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시범사업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두 곳으로 올해 착공되며 국토교통부는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여 통합된 입주자격과 소득연계 임대료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니, 알려드리다 보니 진작에 이랬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시행으로 시간이 지나며 복잡해져 있던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관리자 관점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통합이 아닌 임대료 부담 완화, 입주 자격 확대, 주택 품질 향상 등 실질적인 주거 시장의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개선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셨다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복잡했던 입주 조건이 단순해지고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인 발전을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오류지식회였습니다.